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나노신소재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사실 나노신소재는 믿고 가는 나노신소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기업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CNT 도전제 슬러리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제이오랑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엄연히 제이오랑 다른 결을 좀 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이오가 나노신 소재에다가 파우더를 제공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을 시작으로 해서 25년도에 큰 성장을 기대를 하게 되는데, 25년도에 사실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게 이게 캐파죠. 캐파 증설과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 응급제의 이 활용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5년도부터 큰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관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예상 캐파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면 어느 정도가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노신 소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나노신소재의 이 캐파를 좀 구해야 하는데, 사실 나노신소재의 정확한 지역별 캐파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일단은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나온 이 증권사 리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좀 구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타겟을 잡을 것은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에 5만 5천 톤 수준까지 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2025년도 5만 5천 톤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전제의 가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사실 이 도전제 가격 자체도 구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뭐 MWCNT라던가 SWCNT의 도전제 그 가격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2020년도에 애널리스트들이 계산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1kW 시에, 자, 여기 적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1kW 시에 1kW 시에 들어가는 도전제가 대략적으로 한 200g에서 3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업계 정설은 300g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0g을 기준으로 해서 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한 대당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70kWh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최근에는 뭐이 테슬라의 스탠다드 모델로 하면은 뭐 50kWh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70kWh로 이제 평균을 좀 잡고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량 한 대당 이 70kWh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g을 곱하면은 21kg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이 슬러리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환산을 해야죠. 자, 현재 환율이 1,300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1kg당 과거에 2021년에서 2022년 기준에 1kg당 10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10달러 정도. 그래서 이거를 10달러 정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환율을 적용을 1,300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반영하지 않고 그러면은 1kg당 13,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은 1kg당 13,000원이니까 우리가 아까 21kg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27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7만원으로 잡고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건데, 이제 수학적으로 좀 다가가면 되겠죠. 일단은 5만 5천 톤이라고 했으니까 5만 5천 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톤당 계산을 해보면은 톤당 21kg를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50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1톤당 1톤당 50대. 자, 1톤당 50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5만 5천 톤이면은 대략적으로 275만 대가 나올 겁니다. 그쵸? 275만 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25년도에 이 27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 나노신소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량 한 대당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27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75만 대에 이제 27만 원을 곱하면은 되겠죠? 곱하면은 대략적으로 7,425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이 7,425억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게 OPM이 어느 정도이냐인데 OPM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 정도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OPM은 대략적으로 20%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OPM을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485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거는 멀티플을 얼마나 적용을 하냐예요, 사실. 그래서 멀티플을 여기에 보통은 25배 정도를 넣거든요. 25배를 25배를 넣게 되면은 1485억에 25배면은 대략적으로 3조 한 7천억? 3조 7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 3조 7천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총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지금 적용된 게 예상 캐파에 대한 풀 캐파로 가동을 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 가동률을 알지 못합니다. 가동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하는 내용 값을 가지고 이 변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맹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변수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격이죠. 가격. 이 판가죠, 판가. 판가가 이 MWCNT랑 그리고 SWCNT랑 판가가 다릅니다. 판가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적용도 안 됐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던 가동률. 이 가동률도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풀캐파로 예시를 들고 그 다음에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참고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조 7천억이라는 시총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총과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주식수가 지금 유통 주식수가 1200만 주니까 이거를 시총에 나누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주당 가치가. 근데 30만 원까지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아까 반영이 안 됐던 뭔가 할인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20만 원 25만 원 후반대가 아닐까, 25만 원에서 30만 원 후반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변수들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예상했었던 캐파가 그대로 증설이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동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크게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주봉도 그렇고 월봉으로 봤을 때 60개월 선과 그리고 뭐 주봉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게 계속해서 이평선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좀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을 본다고 한다면은 60개월 선을 좀 딛고 반등을 했던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과거에는 사실 이 2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상승이 꾸준히 나왔었어요. 근데 20개월 선을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인 이 60개월 선을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0개월 선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당 가격대를 딛고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다시금 이 20개월 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 위로 안착을 해주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앞으로 좀 주식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